원포인트 레슨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의 반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의 그 주가의 상승의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뭐니 하더라도 현재 주가 하락은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반등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이 국내 주시장으로 보면 좀 너무 억울하다 싶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리스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로존의 국가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리스의 채권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것은 거의 한 87% 정도가 아시다시피 유로 국가들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의 하락률을 보면 5월달에 프랑스나 혹은 그리스 말고 또다시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 것이 스페인인데 이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률은 무려 한 2배 정도가 더 빠졌을 정도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죠. 근데 거꾸로 이번 주시장을 보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인구 1100만 정도가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마치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고래 등을 터뜨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들어오는 반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께 우리가 그 원포인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매도를 좀 조심하십시오. 매도 쪽에다 좀 비중을 두십시오 하는 뜻에서 매도 쪽에 대한 기법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가가 좀 뜨는 것에 대한 기법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중방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턴상으로 최근의 주가 하락은 21선과 61선이 단순하게 역배열을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중방 패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해서 주가가 21선이 역N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준비된 자료 화면 보면서 잠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일 때 나타나는 대표 현상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21선과 61선이 데드컷을 주는 국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데드컷 주면서 그냥 쭉 빠졌을 때 이걸 우리가 중방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알아갈 때는 이렇게 역N자의 퍼펙트 패턴의 모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려가면 그냥 안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원포인트에서 했던 것이 바로 리버스 초점 구간. 얘가 낙폭이 굉장히 급하고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여기 20과 60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20과 60의 단순 역별,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주가가 들어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물량의 부담을 받는 것이 21평선 근처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바닥에서 천정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20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량 소화 과정도 같이 거쳐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주는 것, 반등을 하는 가운데 물량 소화 과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원포인트 레슨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그렇다면 해주실 원포인트 레슨은 어떤 거겠습니까?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좀 사야 되는가 이게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주식을 사겠다는 쪽보다는 아마 많이들 갖고 계셔갖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두 가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틴겔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틴겔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가가 지난 5월달처럼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줬을 때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급락을 보여줬을 때 마틴겔존은 어디서 주가가 반동을 주느냐라는 관점이에요. 이건 작년 3월달 주가를 보면 아주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요거 잠깐 작년 3월달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3월달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보시면 파란 점선들이 있는데 요 파란 점선과 여기 보라색 240선입니다. 위에서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내려왔어도 또 20선 이렇게 위에서부터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왔어도 이 120선과 240선 정도 들어오면 반동을 주게 되는 구간이 바로 마틴겔존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표적인 종목군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으니까 자료 화면 보면서 이 마틴겔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하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를 보면 사실은 요번 달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낙폭이 심하게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마틴겔종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대차인데 여기 파란 점선 그리고 여기 분홍 색깔 요 구간이 바로 마틴겔종입니다. 여기 지금 120선에서 주가가 약간 들어주는 반등입니다. 어제까지의 모양인데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선에 단 다음에 튕겨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반등을 주기 쉬운 마틴겔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좀 오늘은 역시 뭐 여전히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탄력도는 좀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쫓아오는 매매는 여전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마틴겔종 구간에 들어오는 종목군단들 특히 120선과 240의 기울기가 강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는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선 제 매수 공략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주가가 그러면 이 마틴겔종에 왔을 때 그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상승단 상승을 보여줄 때 완전한 조건은 다시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선이라고 일컬어지는 21평선이 다시 우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특히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곳이 뭐냐면 이미 추세가 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오히려 좀 물량을 좀 줄여주는 쪽에다가 분할로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주가가 밑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소위 마틴겔종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120선과 240의 길게 살아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 쪽으로 약간 소위 우리 얘기하는 수평 이동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장세에서는 중요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